회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하동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민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업,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관리, 감독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기획예산과 농축산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 수렴 또한 같은 기간에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농축산과에서는 재정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정영섭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우리군 청년기본조례와 맞추어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동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현입니다. 외양번호 제3호 하동군 후계농업인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최민경 위원회 4분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되고 2024년 1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종합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휴게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농업, 갱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 지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게농업 갱년인 등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하동군 휴게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권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숙 농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최은숙입니다.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7호 하동군 농업근로자기숙사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동군 농업근로자기숙사를 설치 운영하여 우수한 농업근로 인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숙사 위치 및 입주 대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숙사 입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숙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배상 책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법률 3건, 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다른 시군 입법 선례입니다. 전국 조례 제정 현황과 경남도 내 조례 제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밖의 사항 중 다음 쪽인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검토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 퇴사 등 제1항의 제4호를 신설하여 기숙사 내 폭행, 성폭력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를 행한 경우 퇴사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제3항 수탁자는 폭행, 성폭력 등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제3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분리 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신청서에 고용주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1호 서식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신청서에 고용주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4쪽부터 10쪽에 해당하는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조례 제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별표 1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별지 제1호 서식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신청서 13쪽부터 17쪽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그리고 마지막 자료인 18쪽의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도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공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렬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1월 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계입니다. 종합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본조례안은 농업, 농축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24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의 하동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농촌 인력 부족 현상 해결과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외국인 농업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은 신재원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근로자 기술사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근로자가 들어오면 계약서상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근로계약서를 숙식 해주는데 1인 20만 돼 있죠. 네, 일반적으로 예, 옥종 쪽에서는 그 농가별로 또 차이는 있지만 20만 원 정도, 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본 의원이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옥장에서 원룸을 전세를 우리가 다시 해서 하는데 물론 뭐 보증금도 차이는 나지만 지금 이 세를 놓는 집에는 2천만 원에 월 3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월 30만 원. 그리고 우리 계약서상 1인 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한번 정하면은 참 이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왜? 합법 근로자를 쓰는 사람은 어떤 위원이 그걸로 가격을 올리더라, 밀었더라. 이 사회적으로 경영이 안 좋아요. 결국은 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기숙사가 가격이 너무 싸물해서 그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합법 근로자를 쓰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1인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뭐 차별은 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은 제가 이장 회의 때 그랬어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땠으면 좋겠네 그지만 실질적으로 합부에서도 우리 출입부 사무소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담금 문제를 우리가 1인이 20만 돼 있다라면은 우리가 3인 1실로 돼갖고 돼 있는 것을 한 21만 원, 2인은 10만 원. 게스트하우스 부분도 이것도 좀 조정하거든. 본인의 생각입니다. 2인 1실이면은 한 달 기준에 우리가 혹시 3인이라 해도 2인이 쓸 수도 아니습니까?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주택이고 게스트하우스고 꼭 3인이 아니도 2인이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2인이 쓰면은 이런 경우도 한 달에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대충 맞춰서 사회적으로. 그럴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신재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그 어떤 의미로 해주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얼마 전에 또 옥종면에 갔을 때 또 그 딸기 생산자 협회를 대신하는 그 회장님의 말씀도 제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순수하게 법적 근거에 그 준해서 저희가 또 이 부담금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취지도 저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시가 표준액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향후에 저희가 지역 여론과 또 타 시군의 그 부담금 부담 그 기준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그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뭐
이 부분이 우리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모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이 수정안 내가 조정이 된다면 이 한번 정하면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왜 입국을 해갖고 내가 숙식비를 갖다가 내가 숙식하는데 밥은 사 먹지만은 20만 원 계약을 제가 들어오는데 5만 몇천을 한다.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공적 영역과 또 그리고 공적 영역과 건축물 감정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새로 한 명이 감정이 있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올린다고 해서 뭐 징계사항이 됩니까? 거래를 정할 때는 법적 근거 없이는 또 마련하기가 아니 그래 이 법적 근거가 네. 이 수치가 뭐 감정을 했다는데 네. 무슨 감정이 내용입니까?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두 기관을 통해서 나온 결과의 평균치를 저희가 부담금으로 지금 그럼 현재 작성한 겁니다. 현재 우리 이 부담금하면 운영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니 개선이 있다니까? 그 사람 고용 몇 합니까? 그 계산 안 돼봤어요? 48명이 지금 입주 예정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런 것 좀 계산을 해보고 조리를 만들어야지.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도 본인이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 관리비를 뭐 저도 지금 한 5만 원 정도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관리비 이후에 또 본인이 쓰는 전기료나 수도금은 따로 또 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설명이 된다라면은 가령 100% 입주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건비가 뭐 얼마 들어간다. 우리가 뭐 사용료로 뭐 전기요금 이런 것도 다시 닦겠죠. 그 정도 어느 정도 그 추기 계산이 나와야지. 설명이 돼야 저희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면 안 돼봤습니까? 요 이제 조례의 그 안을 보시면 군수가 직접 그 기관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전담 공무원도 그 지정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전담 직원도 배치하도록 되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사항이나 규정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몇 명 고용합니까? 저희 과에 공무직 한 명이 앞으로 개관이 되면 바로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명의 기간제를 이제 2일 기딜제로 운영하도록 기간제 고용에 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공무원은 뭐 8인 것만 치자. 네. 그럼 우리 계약직을 둘이서 뭐 연봉이 얼마고 대충 그 세부 사항이 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정할 거 아닙니까? 뭐 손해가 보든 이익을 보든 또 우리가 손해를 보도록 해도 이익이 안 나도록 해도 그 내용을 하고 좀 정확하게 합법성 있게 좀 정해야 되지. 지출은 많은데 우리가 계획서는 1인에 20만 원밖에 해놓고 이렇게 받아갖고 적정 운영을 한다. 최소한 적자 운영을 폭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적자 운영은 그런 기준도 없이 일반인들은 2천만 원에 30만 원 주고 있고 또 물론 농가에서도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 10만 원 뭐 또 받는 사람도 있기고 하나 최소한의 가장을 잡아주자는 겁니다. 그거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물론 운영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부담금을 정확하게 좀 봐서 이 자리를 잡아줘야지. 이래 봐야갖고는 내가 보는 운영이 힘들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준공 이후에 당해 연도에 당장 들어갈 큰 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향후에 그 적자 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적자가 흑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란 계약직을 2명 쓴다고 뭐 우리가 그 필요한 예산 충분히 안 나고 우리 뭐 조례면 올립니까? 예산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예산 한 명에 3천만 원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격일이기 때문에 한 명만 하면 연간 지금 3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단해가지고 이 정도가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된다 그런 게그 추계를 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준공은 이제 먼저 할 계획입니까? 준공은 2월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입주가 언제부터 됩니까? 3월에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 그리 바쁜데 대충 추계도 한번 안 빼보고 계산을
그만 조례만 내밀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계약직 뭐 1명을 쓰고 2명을 쓰고 우리 공무원들이야 물론 뭐 일명 정원하는 식으로 판단 것만 치달해도 어느 정도 축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 부담금도. 저희가 그 16실에 예, 예. 3인이 들어가면 실당 약 이제 16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매월 받게 되고 12달을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예, 지금 사용료가 이제 저희한테로 거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설을 쓰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고장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이 부분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이 지금 듭니다. 현재 기간제 2명 계약 아니습니까? 이건 기계지는. 이제 일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명은 관리가 됩니까? 예,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요. 또 이제 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또 공공물로 관련되는 분을 청사 관리로 또 예,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청사 관리하는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그런 것도 뭐 청사 관리 일명, 뭐 기관지 일명 대충 초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안 가놓고 뭐 전에만 덜렁 내밀어놓고 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할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흑자 이익을 떠나서 예,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초기 내용을 설명이 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영숙 의원입니다. 예, 그럼 이게 총 몇 개 객실을 가지고 있죠? 평수별로. 평수별로요. 지금 저희가 총 그 16실입니다. 16실이고 자료를 좀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네. 숙박시설은 그 두 동에 저희가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그 한 동인데 모두 5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3, 실별로 16.3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옆에 이제 관리사무실이 1실 19.25,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 커뮤니티 홀이라 해서 공유 주방과 공유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125.36제곱미터입니다. 주차시설은 1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예, 3인실은 몇 개, 그 다음에 1인실도 있죠? 예. 1인실은, 3실은 그 16개 방을 갖고 있습니다. 3인실은 16개, 예. 예. 그 다음에 1인실은요? 1인실은 5개 방이 있습니다. 5개. 이게 게스트하우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실하고 게스트하우스가 그러니까 1인실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는 2인이 들어가서 짧은 기간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어찌 잘못 비춰지면 숙박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과장님 말씀 그대로 지금 전달해서 빌려서 전달을 하면 이제, 예, 게스트하우스는 짧은 기간,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머무는 것인데 예. 농업인 근로 기숙사를 갖다가 그 게스트하우스로 여관방 그 대여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숙박을 대여하는 장소. 예, 당장 저희가 이제 그 3인 1실로 쓸 수 있는 16개 방이 아니 우리 과장님 지금 지재한 내용이 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업인 기숙사를 한다고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이게 숙박 대여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다른 거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숙박 1차 대여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 중일동 그 3층짜리 16개 방 안에 이미 저희가 이제 들어오실 분들이 다 확정이 됐고 예. 2차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올 또 농업인 근로자를 곧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게스트하우스가 6실이 있다고 하면 짧은 기간에 게스트하우스를 쓰는 것들은 숙박 대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숙박 대여업. 농업인 기숙사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뭡니까? 숙박 대여업 한다 소리 아닙니까? 이 취지가 달라요. 취지가 다르면 이게 이 조례 붙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선배 의원님 말씀하셨던데 이게 가격 문제가 이 간담회에서부터 말씀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간담회를 왜 합니까? 간담회 하는 거는 서로 의견을 이렇게 조율해서 그 다음 이원회 때 와가지고 그 바로 잡고자 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게 그 반영이 하나도 안 되면 이원회를 왜 열죠? 너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 이 질의응답 중에서 말입니다. 예. 청사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가서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공근로자가 이렇게 가신다 그러는데, 예. 기간제 근로자 10개월 이상 못하죠? 그죠? 11개월 정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11개월. 그럼 예. 나머지 1개월은 누가 하죠? 그 부분 따로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런 예. 것까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답변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예, 설명이 좀 아니, 부족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따로 그 기간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짧은 기간에 필요한 그 근로자를 저희가 모집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럼 11개월을 쓰고, 네. 그분도 11개월 계속 연속해서 근무 안 합니다. 주 5일째 근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틀은 또 누가 하느냐는 것인데, 그 이틀은 답변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자가 몇 개월 합니까? 1년 동안 공공근로 사업자 10개월씩 이렇게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한 그 공공근로자들도 아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개월, 6개월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인지 6개월 이상은 아닐 거예요, 아마. 한 분이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공평성 있게 공공근로자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조례 내놓고 이거 알아라 이래 되면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인 의회는 뭐 하는 곳이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 서로 지금 대화하면 돼요. 네네네. 그건 서로 대화하면 되는데 첫 번째 정리 좀 합시다. 게스트하우스라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이게 용어가 지금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도 그렇고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인데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이 운영 부분인데요. 네.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는 것인데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자 이게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공공근로를 쓰겠습니다라는 내용들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에 예. 다음 회의 때는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여기에 그 조례에는 일일이 거기까지는 담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규칙을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저희는 심의해서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먼저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방금 질의한 답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봐 주신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의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자는 세 명을 이미 저희 쪽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연중 돌아가면서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세워두고 있고, 신규칙 부분이 이제 당장 제가 이 부분을 타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당장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게스트하우스라는 부분이 조금 외부인들이 들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이제 명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8개월 동안 이제 3인 쓸 수 있는 16개 방에는 8개월 동안 들어올 분들이 3인씩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외국인 근로자가 초청하는 가족들이 중간에 들어오셔서 이제 일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가 요 게스트하우스 일실에 짧은 기간 동안 거기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단어의 그 뉘앙스가 게스트하우스 하니까 좀 이 뭔가 숙박업을 하는 그런 좀 뉘앙스가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김태훈입니다. 권리자 기숙사의 12조 운영에 있어서 직영을 안 하고 좀 위탁을 할 것이죠. 저희는 직영을 할 겁니다. 직영을 할 거예요. 예, 위탁은 아니다요. 예, 그럼 그 11쪽에 예, 이 보면은 부담금이요. 예. 다가구 주택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동의원께 질의하시는데 이 게스트하우스가 보면은 시설면에 좀 나은 편이죠. 아무래도 좀 공간이 그렇죠.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예, 공유 주방과 공유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다가구 주택에 네. 이제 1인당 보증금이 2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월이 아니고 예, 이제 한번 들어올 때, 그죠? 들어오실 때, 예, 그럼 3인 기준 하면은 이제 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료는 월 이제 이거는 53,200원을 내야 되고, 그죠? 예, 그럼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에는 보증금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보증금이 없다. 예, 짧게 계셨다가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음. 들어오죠. 그냥 그러니까 동료님께서 막 질의하시지만 이 숙박업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농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지으면서 이건 뭐 숙박을 하려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근로자들이 와서 거주를 하지만은, 농민들을 위해서 결국은 기숙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상은 안 줘야 될 텐데, 숙박업 관련해서 이게 자꾸 전략을 떼는 이런 감을 주거든요. 저희가 이제 짧게 단기로 들어와야 될 사람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공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나 또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오셔서 이 시설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또 저희가 이제 마련이 돼서 뽑아서 이제 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숙박업에 nen사한다는 거는 조금 그리고 이제 아까 직영을 한다 했는데, 위탁에 대해서도 지금 12조에 돼 있거든요. 예. 돼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위탁하는 게 기본 5년 아닙니까? 규제계획의 차원에서 5년으로 된 거 아니에요? 5년 하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규제계획 그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3년 해야 됩니까? 법상 3년으로 지금 저희가 의료법에 3년이에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의 규정이 3년 군에서 행정시설 옛날에는 예. 이 부분을 3년을 계약 기간을 했는데 규제 계획을 하면서 본인이 알기로는 5년으로 딱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저 알기로는 5년 연장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규제 계획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추가 질의하실 분 신대범 의원님 추가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 3인 1치를 예, 2인이 사용한다면 예. 요금이 어떻습니까? 3인하고 2인하고. 부담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게 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조례상에 저희가 어디? 안 나와, 그럼 3인 1실에 2인이 있으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요금표에는. 부담감이 없지. 없어. 현재 와서 이거 2인, 두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현재 우리 부담감이 없고요. 예, 그러고 게스트 하우스는 우리 근로자 가족도 온다라면은 뭐 우리가 일주일 뭐 1일, 2, 3일 이해가 되지만 게스트 하우스에 30일을 기준으로 두는 거는 내가 결국은 주택이 부족하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가구 주택은 1인당 53,200원입니다. 그렇죠? 예. 게스트하우스는 2인 1실에 95,200원이다. 그런 것 때문에는, 그러면 53,000 플러스 2가 되는 얘기라. 그 맞다 아닙니까? 혹, 물론 근로자들이 그 집안에 와서 일로 장기전 한 것도 뭐 게스트하우스라고 개념이 없죠, 그죠? 여기 2인 1실이 들어가면 95,200원이고, 여기는 1인당 53,200원이고, 여기도 1인당 53,200원이 되든가 똑같아야지요. 2인이 있든 1인이 있든. 그렇지 않습니까? 2인 1실이든 3인 1실이든 1인당 부담은 똑같아야 되는 기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달 이상이 장기적에 있는 것도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이미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별화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6만원 하든 7만원 하든 인당이 똑같아야 돼. 30일 이상은 하고 다가구 주택하고는 1인이 똑같아야지. 이것도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깊이 생각해야지. 그러면 2인이 가서 게스트하우스 썰라고 6개월 1년이고 누가 3인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도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볼 때 합리적으로 해가 이해가 가야지. 저희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는 사실 이제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여유롭지 못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기 그 투숙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 많이 불편한 상황이. 그럼 만에 하나 다가구 주택이 다 우리가 임대가 나가고 게스트하우스가 하나만 있다. 그럼 우리가 입소하려고 신청하면은 안 받을 겁니까? 안 받아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비안 오니. 그런 것도 시설이 좀 부족하나 안 하나. 우리 요 근로자들 콘테이너 사는 한번 가봤습니까? 그 이상이라면은 똑같아요, 1인당 부담금이. 그게 안 맞아요. 이게 더 싸요. 그게 한 건축물 안에 어디 호텔 배 2개, 3개하고 구분하십니까? 그건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요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11페이지에 우리 동료님들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장님 이게 3인이 일시를 쓰게 되어 있으나 또 부득이한 경우에 그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우리 지금 동료 의원님이 신재경 의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 안보다 컨테이너 안보다는 여기가 낫기 때문에 한 5명이서 쓰게 될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원칙상 불가한, 저희가 3인 이상을 드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침대가 딱 3인 침대가 그 공간에 들어가고 네. 공간 자체가 5인 이상, 3인 이상 쓰기에는 공간 자체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까?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인이 30일 기준으로 95,200원인 거죠. 안에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씁니까? 화장실은 이제 옆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구비가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거죠. 이 지금 다가구 주택은 그 주택 안에 다 치사가 되어 있고 목욕시설이나 그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이 노후 근로자 기숙사를 의회 보고를 하셨을 때 사실은 노령화된 농촌에 부족한 일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에 원활하게 저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작은 인원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영 중에라도 지금 지어놓은 거를 어떻게 뻥튀기 기계에 넣어서 터뜨릴 수는 없으니까 안에 규모를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조금 늘릴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4페이지에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업 근로자. 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고용된 농업에 종사한 자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취지는 맨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자면 지역 농업 협동조합의 어떤 그런 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원하는 분들과 출입국 관리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가 상충되었을 때는 어디가 우선으로 입주가 됩니까? 현재선 당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규칙을 만든다고 하니 우리 정영석 의원님 말대로 추가로 검토를 한 후에 하신다고 하니 그때는 그게 기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범 의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의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현 의원님. 김민현 의원입니다.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명칭, 부담금 부분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예, 김민현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민현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국 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회정 제3항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 위원회에서 2차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서명 및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은 작년에 11월 19일 간담회를 우리가 거쳐서 지난 회기에서 부결되고 지난 7일 간담회에 다시 제출해서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의결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부결됐다고 생각합니까? 폐지안에 대한 바로 오란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네,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총각 행복가정기르기 사업 지원조례 폐지 조례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심의 토론이 있었죠. 그래서 대안을 좀 주십사라고 했는데 대안은 안 찾고 이게 지금 부결되었다가 또 보류되었다가 난리 치면서 그대로 집행부 이렇게 내면 의회는 의결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하실 겁니까? 요 폐지가 됐을 때 지원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우리 군 내에 하동군 인구 감소 대응의 시책 지원 조례의 시책 규칙 시행 규칙 속에 보시면 별표 인구 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세부 사업의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혼 장려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원 대상 속에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결혼 당사자에게 6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면 향후에 농촌 총각들이
우리 군의 외국인 그 여성과 결혼했을 때 요런 그 결혼 그 비용 당초 우리 그 농촌 종합 행복가정 그 나누기 이 지원조례에서 이렇게 그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드립니다. 아, 그래요. 다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부결이 되거나 다시 또 재상정하거나 또다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아예 없고, 또 다음에 뭐 이게 녹차 관련된 녹차 연구소 운영 지원조례 때문에 뭐 말씀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래 가만히 있다가 오늘 이 조례가 지금 언제 올라와 있어요? 의원들한테 언제 배부했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올려줬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류되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류되어서 다시 올리려면 어느 정도 이거 말은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 아니 저희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상 질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종합 행복 이루가지고 폐지된 게 폐지 조례안이 지금 의학 목록이 지금 사무과 의학 목록 있었어요 이게. 당초에 보류됐기 때문에 계속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명이 말씀하셨듯이 불특집 내가 넣는 거잖아 또 이거. 내가 이거 뭐 찾았어 이거 이게 서류가 없는데 왜 이것만이 찾고 있었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걸 처리해요? 이 상임위원장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게 뭐 폐지와 뭐 존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째서든지 이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될 거라고 했었더라면 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희 산업건설 위원들에게 뭐 저희 의원들이 비록 지난주에 바쁘긴 하였으나 뭐 만나지지 않으면 뭐 전화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고 그 대안점을 우리 지적해 주신 정영석 의원님이랑 그때 신재호 원장님이 대안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할 방법이 있느냐 그 대안을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지 않았던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 의회 사무과 과장님과 우리 그 전문위원님과 우리 계장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신 의회 일정 중에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고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네. 과장님,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법 제80조 근거하여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번 임시에 제출은 가능한 것으로 대원칙이기는 하죠. 그런데 다만 제81조가 또 있어요. 법 제8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의 실일이 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의장, 재적위원 3분의 1,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붙여야 하기에 법인이 결정된 것으로 보거나 상관없이 다음 회기에 상정 가능하다는 것을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이렇게 지금 오류되어 있었던 그 안건이 지금 불시에 지금 툭 올라왔으니까 집행부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의장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의원 3사람 이상이 올려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결을 시켰던 문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안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계류 중이 있다 하더라도 의장이나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지금 위원회니까 의원 3명 이상이 계속 이걸 위원회에다 상정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 걸 집행부는 그냥 불쩍 드러내나요? 다음부터는 좀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이런 좀 불상사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의회, 서울시장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저희 의회 우리 본 산업과속 위원님들도 이 조례가 당연히 내내온의 논란에 휩싸인 거고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왔던 것들이라서 이게 폐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상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물론 가장님은 당연히 이게 논란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히 폐지를 시켜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느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또한 앞으로는 조금 당연한 것도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권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목차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헌 농산물 유통과장 직무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 유통과장 직무대리 이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 녹타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 녹타연구소가 농업, 농생명, 농식품 산업 발전과 국민의 생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하동 녹타연구소 운영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 제명 및 명칭 변경 사항, 안 제8조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 사무 없으며 성별 영양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명 하동 녹차연구소 운영지원조례를 하동차 N바이오진흥원 운영지원조례로 하며 제1조 중 녹차산업을 차산업 및 농생명산업으로 하동 녹차연구소 이하 연구소로 한다 운영을 하동차 N바이오진흥원 운영으로 한다입니다. 제2조 중 연구소를 재단법인 하동차 N바이오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로 하며 제3조와 제4조 중 연구소를 진흥원으로 한다입니다. 제5조 1항과 제7조 중 연구소가를 진흥원 1로 하며
제6조 중 연구소의 경영사항을 진흥원의 경영사항으로 연구소의 업무를 진흥원의 업무로 한다입니다. 5쪽과 6쪽 신구 조문 대비표 7쪽과 8쪽의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화동 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출연금 지원 제4조입니다. 비용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습니다. 추계의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의 조달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녹차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산물류 통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렬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녹차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1월 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어거 대상 산업과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동녹차연구소가 농업, 농생명, 농식품 산업발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9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보면 매년 1억씩 줄어드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조직 운영은 당초 41명에서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업무 내용도 추가 확대 개편되어 조직기구 및 구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내용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칭을 변경할 경우 제5조 제1항 후단 역시 연구소를 진흥원으로 변경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변경 내용에 대하여 지역민들께 혼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을 하셔서 잘 알 수도 없을 건데 일단은 최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작년 11월 19일 간담회를 거쳐 지난 회기에서 부결되고 지난 7일 간담회 다시 제출해서 이번 회기에 안건을 의결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부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전 저희들이 충분한 공간과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잘 들어보세요. 첫 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목적, 제명과 명칭 변경, 불필요한 조항 삭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우선하는 건 하동녹차연구소에서 하동찹 앤 바이오 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죄송스럽지만은 이제 절차가 출연 기관이 설립이 되면은 먼저 정관하고 등기를 하고 또 의회 조례를 저희들이 또 변경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본인은 찾아봤는데 그렇지만은 절차상 우리 상위법에 거쳤다고 우리 의회의 조례가 뒤에 나와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네, 먼저 법인 등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제 앞서 우리 부서장님이 이렇게
의회가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절차를 갖추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거는 우리 같이 군청도 마찬가지고 행정 절차가 있듯이 그런 행정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 당초 예산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보고는 작년 10월 10일 간담회에서 정관 개정 계획 보고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정관의 개정 보고는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의 별도 동의는 필요치 않은 절차로 단순 보고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명칭과 정관을 개정했으면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데 무시하고 곧바로 출연금 편성안을 먼저 제출했습니다. 이 점이 잘못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보고와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잘 의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동녹차연구소에서 하동차엠바이오 진흥원으로 명칭이나 정관이 모두 변경이 완료된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월 10일 간담회 당시 출연금 편성안 보고를 보면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5억 7,800만 원, 장비 도입과 사업비 3억 2천, 총 18억 9,8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의 출연금을 17억 4,500만 원으로 감액했는데 예산 현황에 대한 사항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예, 뭐 늦었지만 추후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이 정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거 맞습니까? 인건비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다 들어옵니까? 현재는 저희들 행정에서 현재는 3명이 나가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직원을 채용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 수입으로 할 겁니까? 이거는 자체 수입으로 할 겁니까? 직원들은. 뭐 출연금으로 출연금은 지금 18억 얼마, 17억 얼마 낮춰졌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이상 우리 녹차연구소가 우리 이제 녹차연구소가 앞으로 수익을 올려가지고 자립으로 가야 된다. 출연금을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축에서도 보면은 매년 5%씩 좀 예산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구체험안에서 우리 저희들 수익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녹차연구소에 대해서 수익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보고를 받으세요.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절차를 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녹차연구소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알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산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업 계획에 보면 보고된 바도 없었고 예산 편성에 와서 뭐 우리한테 편성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별로 없어서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절차상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됐고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과장님이 잘하시기라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실까? 네,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입니다. 과장 지정 직무대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빨리 떼십시오. 좀 빨리 떼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떼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내일 지금 이 장소에서 떼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고 서로 의논을 좀 합시다. 네. 이게 첫 번째는 부결된 의안의 일방적인 제출인데요. 본 의안은 24년 12월 2일 날 제337회 임시회 때 1차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전 정관 변경 등 절차 추진으로 의회 사전 협의 부족과 의결권 무시, 명칭 변경, 조직 개편, 인력 정원 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증 부족 등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부결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개선 노력, 선행과 동시에 의원들과의 충분한 사전 재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부결된 이후에 의원 간담회 2025년 1월 7일 날이었죠. 네. 행식적으로 진행하고 의안을 다시 원안 그대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월 7일 간담회에서는 보고만 받고 질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행기관 의한 제출권과 의회 심의 의결권이 상호 존중되어야만 논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의원들이 거기에 단 한마디도 질의 안 했을까요? 네, 제가 와서 보니 그 사전에 뭐 앞에도 또 말씀 올려드렸지만은 그 보고와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10분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 예. 9분이 계셨구나. 9분이 계셨는데 간담회 때 단 한 분도 이 중대한 사항을 질의 안 하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뒤에라도 의회에 찾아갔어야죠. 왜 이렇게 됐겠느냐.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여금 이게 좀 공무원 20, 30년씩 하신 분들은 이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 7년에도 감이 있어요. 이 두 번째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답이 없습니다. 닭이 먼저냐 이게 알이 먼저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 개정이 먼저냐 정관 변경이 문제냐 하는 문제들이었죠.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시긴 했어요. 이게 조례 개정이 최종 완료되어야 연구소 명칭 변경이 명칭 변경 및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구소 조직 개편안 보고 2024년 8월 20일 의원 간담회 때 했습니다. 이후 녹차연구소 이사회 정관 변경 승인, 경상남도 정관 변경 승인, 관할 법원 등기 변경 등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번 상반기 정지 인사도 하동차 앤 바이오진흥원 명의로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게 간담회 때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에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간담회 때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8월 20일 날 물으니까 당시 농산물유통과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연구소 내 조직 개편은 언제 계획하셨는지요? 하니까 올해 1월 중에 계획했다고 해요. 올해 1월 중에 계획했다는 게 8월 20일 날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거죠.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4조에 따르면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의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령 체계를 감안하면 정관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연구소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최종 개정 없이는 연구소 명칭 변경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조례 개정 후 정관 변경 또는 조례와 정관 동시 개정 추진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소 조직 개편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관 변경 후 조례 개정 추진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8월 간담회 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구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수차례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의 조례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일방 통행이었습니다. 동의하시지 않죠? 동의하시지 않죠, 과장님? 동의해야 맞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설립기준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이것이 비록 설립의 기준이지만 이게 설립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 제정 없이는 출연기관 설립이 불가능한 것을 유추하면 조례 개정 없이는 출연기관 명칭 변경도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내 개편 완료라는 무리한 목표와 조례 개정 없이 정관 변경 및 승인 절차부터 선행하여 민법 제52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 변경 등기 의무 조항에 따라 등기를 완료하다 보니 조례 의결권을 가진 의회와의 갈등만 양산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좀 보겠습니다. 조직 개편 타당성 검증 부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은 추진 전에 성과 평가, 경영, 조직 진단을 통한 면밀한 내외부적 타당성 검증 작업이 전개되어야 하나 과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출자 출연기관 남설과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해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현재는 조직 진단을 통한 기관의 축소 설립화를 시대적 추세입니다. 예산 대비 연구 성과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채생산자 등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하동차의 위상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경영과 운영 부실 문제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출연금 비중을 점차 줄여가면서 연구소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 없이 간판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하려는 것은 국민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부 설치 적정성 여부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안부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 연구본부, 사업본부, 두 본부가 설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상위기관 유권 해석을 의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 기준이 비록 설립에 관한 기준이기는 하나 기존 지방 출연기관의 조직 개편 시에도 조직 남설 등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안부 조직 설계 세부 기준안에 따르면 본부 설치 최소 기준은 정원 51명 이상, 복수본부 설치 기준기는 정원 151명 이상으로 49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하동녹차연구소의 복수본부 설치는 행안부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게 타 군부 기존 출연기관에 대한 인력 중보와 조직상 본부 설치 여부에 대한 참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유사조직 중복 문제입니다. 신설 조직 중에는 특화장목지원실, 딸기산업지원센터, 창업보유센터는 유사중복인 조직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 이런 조직들 다 있죠. 근데 차앤바이오연구소에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죠.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에 이미 식량특작계와 딸기산업계가 있고 경제통상과와 지역활력추진단에서도 창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중복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집행기관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집행기관 기존 조직과 연구소 신설 조직에 대한 명확한 기능 여부 및 업무 조정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는 조직 정설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2월 임시회 부결 이후 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 개선 대책 마련이 여전히 부족하므로 상임위원 간 조율을 거쳐 1월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 및 타기관 사례 등 근거 자료를 회견에 제출받아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수반되는 경우 의원들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집행기관 과장님, 어떤 이유로 작년 8월달 간담회부터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특히 본 의원이 몇 번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정관 관련 문제, 이게 조례 개정 안 해도 되느냐 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죠.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까? 개정 안 해주셔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개정안을 왜 지금까지 와요? 그때부터 지적했어요. 다음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게 있죠. 차앤바이오진흥원, 뭐 민법대로 민법대로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됩니다만은 인사 문제는 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금 없는 주제에다가 인사발령 내놓고 있죠. 하동녹차연구소 정관에 의하면 하동군 공무원을 하동녹차연구소에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앤바이오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없죠. 그게 지금 발령 내놓고 있죠. 그것도 4급, 5급, 6급 2명. 아까 동료 의원이 그 인건비는 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던데 인건비까지는 뭐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또 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돈 갖고 아마 해결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부당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24년도 결산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24년도 녹차연구소의 순서경력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가만 보니까 급여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못 줄 것 같은데, 급여도 못 줄 것 같은데, 차앤바이오연구원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잉여금, 순석 잉여금 갖고 아마 편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그건 뭐 결산해보면 알고 나중에 자료 요구해보면 알아요. 그 순석 잉여금 얼마 정도 있죠? 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그 녹차연구소에 근무하셨던 정혜성 계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모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답변 좀 하십시오. 아니, 녹차연구소에서 행정 담당하다가 이쪽으로 옮기셨죠? 그러면 그 딱 답이 나와 있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순서경력금이 대충. 예?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녹차연구소 이사를 해봤기 때문에 대충 녹차연구소 돌아가는 경영 실태를 알아요. 그 지금 순서경력금, 그러니까 몇 억인지 모릅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걔를 믿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연하게 불법이죠. 녹차연구소에 써야 될 예산을 N바이오진흥원에다가 쓰면 엄연한 불법이죠. 4월 달에 아마 경상남도로부터 우리 그 종합감사 있죠. 틀림없이 감사 지적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 오는 분들이 대부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 갖고 오시더라고. 내가 감사 오더라도 갖고 가겠어, 내가. 그래, 이런 불법적인 것들은 좀 서로 대화했으면 별 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 아닙니다. 큰 문제 아닌데 서로 좀 대화했으면 좋았는 걸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가령 이 녹차 임야 재배 필지 농업 경영체 등록에 따른 대책이 있는데 갖고 계십니까?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임야에 나는 대봉감, 녹차, 매실 이런 것들 농업 경영체 등록을 제외시켜 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한 대안을 몇 번이나 이건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산림과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산림과가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고 또
농산물 유통가가 이것도 할 것도 사실은 아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업무가 농산물 유통가에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농민들은 어마무시한 피해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작물이라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녹차, 대봉감, 떫은 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떫은 감. 그 다음에 매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꼭 한번 챙겨보고, 농산물 유통가가 업무 보고할 때 이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 잠시 좀 발언 때가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우리 보조 사업이 하동군에 며칠 날 끝났죠? 보조 지원 사업이 1월 17일이죠. 그 홍보 책자 내용에 보면은 청년 창업농 맞춤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럼 도에서 1월 5일 날 끝났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안내 책자가 나와가지고 혼동이 오거든요. 그건 좀 확인 좀 하고. 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보도사를 통해서 무이자 보도사를 옮겨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자체가 시험 놓고 농협에 막 빗나가고 난리인데 그 부분을 우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과장님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일단 이거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 정관을 바뀐 다음에 조례를 그 전에 하지 않고 그 뒤에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예를 들면 도의적으로라도 그런 거는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인원을 더 확보할 거를 계획을 세우면서 그 조례도 별로 바뀐 것도 없어요. 명칭만 바꿨어요. 그거 하나 소개해 주는 게, 알려주는 게 너무 집행부만 바라보고 하시는 처사인 것 같아서 제발 국민을 보시고 국민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있어요. 하동군 의회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정말 이런 일이 감정이 상해가면서 저희는 당연한 저희의 어떤 그 의원으로서의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바깥에서 욕을 먹고 행정 쪽에서 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한 행정의 입장에서 부결시켰을 때 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뭘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우리가 행정이 철저하지 못해서 우리 의회와 행정이 또 이렇게 서로 등을 등지게 만드는 그 우리 의원님들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놔두고 있다. 네. 김민영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위원입니다. 그 하동녹차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에서와 같이 제5조 제1항 후단의 연구소 명칭을 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김민현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바이오진흥원을 뭘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 요 지금은 요 오조에 하나가. 이름이 여기 연구소인데 여기 이름을 바뀌어야 된다고. 예, 예, 내가 아까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네. 동의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민영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녹차 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 유통가장께서는 정영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파군부 추진기관에 대하여 본부 설치 등 인력 및 조직 운영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2025년 1월 21일 10시까지 각 6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앞서 우리 지금 이 차엠 바이오 진흥원의 명칭을 바꾼다는 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차만이 하동 녹차의 어떤 그 근간인 하동 녹차 연구소가 어쩌면 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지금 우리 정영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체 3지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산림녹지과가 담당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먼저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녹차연구소에 녹차에 계시는 150명의 그 우리 생산자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리더를 하고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공천회를 통해서라도 늦었지만 한 번 더 행정에 좀 다부진 약속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안 설명. 예. 제안 설명. 아니다. 그럴까요? 이상으로 제3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